6개의 종목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수급에서 힌트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쪽을 알아볼게요. 두 종목으로 더 압축을 했습니다. 엔캠과 카카오 준비를 했는데요. 엔캠부터 볼까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다만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기관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은 또 연초부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누굴 따라 가야 되는 건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볼게요. 포스코그룹주가 없었으면 엔캠이 왕이다라고 남겨주셨어요. 2차전지 안에서도 그만큼 역할과 또 지배력이 더 강하다라는 분석 같은데 하지만 포스코그룹주를 없앨 수도 없고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 뭐 포스코 그룹주가 나와서 조금 이상하게 글이 나간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가 약하면 엔캠이 이제 가장 좋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에 타자다.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배제를 하면서 전액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기업들의 이제 반사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좀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이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인데 미국 조지아주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지난해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증설을 한 부분이 이제부터는 이제 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수요에 대한 부분, 테슬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방 산업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고 있는 산업이긴 하나 지금 수급이 2차 전지 안에서 돈다라고 하면 결국엔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뉴스가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엔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순히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 AMPC라든지 IRA 법안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 수급을 취급하기엔 좀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과연 신규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선택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자의 의견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이제 기록했었던 뭐 11월 달의 고점, 그러니까 13만 원대를 돌파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에 대한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이어서는 김종유 이사의 의견도 챙겨봐야겠죠. 한 줄 평으로 열어볼게요. 9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엔캠, 상승의 이유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미국 공장의 수혜보다는 지금 신고가 메리트로 상승 중이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럼 신고가 행진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추가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락하는 순간부터는 또 급하게 하락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도 보유자 영역이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지금 만약에 잘못 들어갔을 때는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훨씬 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종목군들 흐름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멈춰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종목군들은 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의 재무제표는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마이너스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전부 뭐로 채우고 있느냐? 다 외부에서 빚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뭐 연간 단위로 1,000억 이상의 현금 유출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미국에 공장 만드는 거 좋죠. 그런데 미국에서 공장 만들면 적어도 한국보다는 30-40% 이상의 비용을 더 써야 되는데 돈을 전혀 벌고 있지 못하는 이 기업이 이걸 어디까지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예상은 이 조지아 공장 매출을 통해서 매출을 뭐 3조 단위로 올린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3조를 달성하는 게 먼저일까? 이 종목이 재무적인 위험성으로 넘어지는 게 먼저일까를 지금부터는 좀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데 주가는 지금 일단 신고가 메리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이 종목을 투자 관점에서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종목은 분명히 맞으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그럼 팻말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뭘 드실지 예상은 가는데 들어주시죠. 엔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지금 안 산다였고 네. 이사님은 그럼에도 산다였습니다. 산다라기보다는 네. 추가 상승 정도는 열려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이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 OX가 네. 추가 상승에 달려 있는 거냐 아니면 투자에 달려 있는 거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투자라고 한다면 저도 뭐 X를 들 텐데 만약에 추가 상승이 열려 있느냐라고 본다면 O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엔캡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준비를 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과연 어떤 의견일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카카오에 찾아왔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관이 그럼에도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잉커님께서 짚어주셨던 사법 리스크, 네. 이제 두 번째 돈을 좀 잘 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분사하는 것은 결코 이제 이 기업에게는 맞아요. 옳지 못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성향에 따라서 나는 단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딩을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좀 먼 미래를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길게 보는 투심보다도 조금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이 앞에 이제 이슈 두 가지를 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들이 말한 대로 계열사들의 실적이 이제는 잘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긴 합니다. 네. 물론 어제 지수 빠진 만큼 같이 빠지긴 했으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의 뭐 매력도는 있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가격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카카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김종효 이사는 어떤 생각일지도 열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준비됐고요. 금리보다는 자회사의 실적 개선을 주목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습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의 대환대출의 급증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대거 증가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의 핵심 포인트 뭡니까? 정부의 그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중금리 대출을 30% 이상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최대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금리 리스크, 그래서 금리 정책에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세 금리는 올라가거나 크레딧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PF를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 실적이 가장 좋아지고 있는 나머지는 다 실적이 고만고만하고요. 카카오뱅크의 실적 개선이 꽤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실적 개선은 꽤 리스크를 지고 가고 있는 실적 개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의 진정한 실적 개선이 있는가를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뭐 수급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공매도의 청산이라든지 주가가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들고 있던 포지션 청산 같은 부분들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원활한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본질적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카카오 본업의 실적이 대거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저는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여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업이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카카오다라고 정리를 주셨습니다. 팻말로 그러면 외국인 따라 사봐도 되는지 현 구간에서의 매력을 알아볼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카카오 안 산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웃음의 의미가 있을까요? 고민이 좀 씁쓸하십니까? 됐습니다. 네, 고민이 됐는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고민되지만 아니다의 관점이었고요. 자, 그럼 이어서 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종목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매수한 종목 상위에 이 두 종목이 있었어요. 오리온과 SK하이닉스. 오리온이 바이오 업종을 통해서 좀 확장에 나섰습니다. 수급은 기관이 연초부터 매수에 나서지만 외국인이 또 반대로 9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종목이라서 수급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평 열어볼게요.
시너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슈된 레고캠바이오의 인수, 그로 인한 시너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최근에 사실 이 뉴스가 진짜로 제대로 된 뉴스인가 생각이 들 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서로의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과는 다른 기업들이 합쳐지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OCI 홀딩스와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지금 뭐 레오캠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물론 그렇고 일단 이제 문제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의 지분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 유출이 이제 상당 부분 좀 빠진 상황. 그런데 레오캠바이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제약바이오는 R&D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 네. 그 시간 동안 투자할 돈.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하나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레오캠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이제 연결 링크를 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 생각보다는 다소 조금은 약하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제 과하게 좀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판단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이종 산업 간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과연 나타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오리온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레오캠바이오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건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ADC 링크 기술력 면에서는 입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마일스톤 계약이긴 하나 계속해서 이제 좋은 대형 이 계약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두 기업 중에 어디가 더 수혜를 볼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레오캠바이오가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좀 압축을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에 대한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이어서는 김종효 이사의 한 주 평도 열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 실적과 현금 흐름이 관건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최근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과도한 거라면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하락은 과도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의심은 적정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오리온의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과 성장 속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진율과 성장 속도가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분기별로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매년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1조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던 회사가 5,500억 정도 쓴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 종목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분기 기준으로 1,0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레고캠바이오는 평균적으로 한 300억 정도의 R&D 비용을 썼던 회사인데 지금 자금이 6천억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교적 공격적인 R&D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리온의 캐펙스가 연간 1,000억 단위로 나가고 그다음에 연간 한 1,000억에서 1,000억 이상 정도의 R&D 비용을 레고캠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쓰면 과연 오리온이 지금 2천억 이상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계속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오리온의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오리온의 그 안정적이었던 성장과 높게 주었던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온이 만약에 돈을 잘 벌어서 그 연 기준으로 5천억, 6천억 정도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는 양사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안 되면서 만약에 레고캠바이오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즉 레고캠바이오가 1, 2년 사이에 뭔가 의미 없는 R&D 성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오리온 또 자신의 계좌를 헐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할인은 적정하다.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것은 그런 할인을 미리 선반영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이제 김태성 이사가 얘기했던 대로 레고캠바이오가 성과를 낸다든지 아니면 오리온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분기 단위로 한 2천억 정도, 1,500억 이상 정도의 만약에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는 주가는 PB 기준으로 한 1.5배, 원래는 2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할인해서 한 1.5배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제가 보기엔 12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지금 12만 원 말씀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현 구간 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팻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현 구간에서 사봐도 괜찮을까요?
네, 엇갈렸지만 두 분의 의견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인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뚜렷한 실적 개선 기대감.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는 좀 반대되는 분위기가 사실 연출되고 있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업종 내 최선호주로도 꼽히고 있거든요. 김태정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적표의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로 좀 증명해달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업종 내 최선호주로 본부장님도 보십니까? 그럼요. SK하이닉스 아니면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SK하이닉스가 잘 가야 후발주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HBM 기준으로 삼성전자도 충분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4분기 실적 가이던스보다는 저는 1분기,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HBM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지수 대비 정말 잘 버티는 모습을 좀 보였고 뭐 상대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뭐 현물이라든지 선물 매도가 굉장히 지금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위치를 좀 잘 지키면서 오늘도 상대적인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관련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분들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는 크게 부담 없이 그냥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니면 누가 최선호 주겠는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구간 매력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종효 이사의 한 줄 평도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매도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한 매도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동일시황에 있는 마이크로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이 종목이 내려가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의 SK하이닉스의 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아니다. 외국인들이 뭔가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또 환율 때문에 한국 주식을 줄이는 과정에선 가장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4분기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안 나와서 외국인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팔았거나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한국물을 파는 과정에서 비중이 높았던 반도체, 그동안 가장 많이 사왔던 두 종목을 줄이는 과정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는 한국물에 대한 매도였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더 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 역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네 종목 중에서는 가장 자신 있게 주가의 조정이 왜 두렵냐,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구간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HBM3뿐만 아니라 HBM3E에서도 당분간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의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다만 뭐 시티글로벌증권이 제시하는 뭐 23만 원까지 갈 것인지는 우리가 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보통 이 종목이 움직였던 밸류밴드가 뭐 PB 한 2배 정도가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인데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17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느냐. 최소 미니멈. 그렇다면 저는 지금 오히려 주가 조정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더 사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뻐하면서 사야 될 구간이다. 팻말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다 SK하이닉스 5의 의견, 김대성 본부장님은 힘차게 또 들어주시니 포인트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야겠죠? 고맙습니다.